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최근 원주에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교한 설계도와 계약서까지 동원된 지능형 수법에 피해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행정과 경찰, 금융권의 대응이 늦어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교한 설계도가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정확한 수치에 세련된 카탈로그 사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계약서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명 노쇼 사기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원주의 한 건설업체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흡연부스 설치 의뢰를 받았습니다. 지정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해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희가 지정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명함을 잠깐만요. 혹시 제가 좀 디테일적인 부분은 메일로 좀 보내드려도 될까요? 피해 업체는 안내받은 업체와 통화해 구매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해당 업체도 같은 공범이었고 대량 구매 시 할인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이 아예 완제품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네. 정상가가 이제 1,500만 원에 이렇게 나가는 제품 맞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제품 이제 3동 이상부터는 저희가 할인가 적용해드리고 있어서 부가세 포함가로 1,100만 원에 가능하시고.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해 업체는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고 결국 6,9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기네가 이 부스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사정은 길다. 근데 이 부스 설치하는 업체가 물품에 등록이 돼 있다 보니 시설을 못해서 시설할 업체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 업체가 속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교한 계약서와 전문가다운 설계도, 여기에 실제 직원을 사칭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실존했지만 전화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업체가 사기를 인지한 건 이미 돈을 송금한 뒤였습니다. 급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경찰 공문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신고와 사건 배당 이후에야 지급 정지가 가능했지만 이미 돈이 인출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 지급 정지가 됐다 안 됐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이고 주말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주시의회에서는 최근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진흥화되는 노쇼 사기 수법을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노쇼 방지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이나 경찰이나 이제 금융권에서도 어떤 삼박자가 맞춰져야 이게 사기가 예방이 되고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사실 한 박자씩 다 늦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원주 지역에서만 노쇼 사기로 인한 피해가 3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세계적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새 앨범이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앨범은 한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을 제목으로 내세워 BTS 팀의 정체성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를 담았는데요.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 꼽히는 정선 아리랑도 이에 발맞춰 K문화의 뿌리인 아리랑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세련된 비트와 BTS 특유의 리듬감 넘치는 목소리 뒤로 익숙한 우리의 아리랑 가락이 흐릅니다. 지난달 20일 공개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앨범 아리랑에 담긴 수록곡 바디 투 바디입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요이자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BTS의 새 음반이 발표되자 아리랑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아리랑의 시원, 즉 뿌리로 꼽히는 정선 아리랑도 이 같은 세계적 관심에 발맞춰 아리랑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9년째 정선 5일 장날마다 상설 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일부터 올해 공연도 본격화됐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구슬픈 정서를 표현하면서도 배우들의 끼와 재치 넘치는 공연이 입소문을 타며 매회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 콘텐츠와 5일장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로컬 100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정선 아리랑 하면은 조금 구슬프고 한이 많고 좀 느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정선 아리랑에는 굉장히 해학적이고 빠른 부분이 있어요. 저희 공연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저희 공연 전체가 춤과 음악 그리고 영상 다 많은 부분이 합쳐져서 신나는 시간을 즐기시다 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역시 정선 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창작 공연 떼꾼도 아리랑 대중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선의 전통 뗏목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정선 군립아리랑 예술단의 공연으로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들 창작 콘텐츠는 이미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본과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등 해외 초청 공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은 올해 51주년을 맞는 정선 아리랑제를 세계화 도약의 계기로 삼고 한류 문화의 뿌리인 아리랑의 원조라는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선 아리랑은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살아있는 문화이거든요.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알려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아리랑 박물관은 BTS 앨범 로고에 영감이 된 원통형 음반을 소장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해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 K문화의 원형으로 불리는 정선 아리랑이 세계 무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속초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50년 넘게 방치됐던 유원지가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시가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속초시와 주식회사 신세계 센트럴은 지난 1일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랑호 일대 130만 제곱미터입니다. 호텔과 콘도, 스포츠시설, 박물관, 야외 정원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선 호수 쪽에는 6m 규모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만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합니다. 현재 일방 통행 도로는 호수 뒤쪽으로 옮겨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호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개씩 차량 진출 입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7곳으로 늘려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970년대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방치돼 왔던 공간이 50년 만에 개발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민간 투자 1조 원 규모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됩니다. 저희 이제 신세계는 영랑호를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해서 천혜 그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또 치유와 또 휴식에 중점을 두는 세계적인 친환경 리조트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와 종교계는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지원 가능성과 대규모 개발 이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영랑호 사업의 공공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이곳 속초 영랑호 부교 철거를 놓고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속초시는 환경보존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앙부처 협의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이달 중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좀 웰니스 건강한 글로벌 리조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격의 어떤 리조트 산업 또 웰니스 요즘 추구하는 워케이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아마 속초의 관광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50년 수건 사업의 첫걸음을 뗀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지 갈등의 불씨가 될지 사업 추진 과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올리면서 후보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일각에선 공천 결과에 반발한 일부 후보들이 탈당하며 균열도 일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진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여야가 모두 후보를 단수 공천하면서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1대2 구도를 확정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대결 구도도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동구 태백시장 후보와 이정훈 삼척시장 후보,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를 단수 추천하며 기초단체장 선거 18곳 중 3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15곳은 다음 주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립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른바 사무원칙, 즉 부적격차 공천 배제, 컷오프 없는 공정한 경쟁, 낙하산 공천 금지, 그리고 불법 자의적 심사 배제를 바탕으로 시스템 공천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원강수 원주시장과 이병선 속초시장, 그리고 신영재 홍천군수와 서응원 양구군수 등 현직 단체장 4명을 단수 추천하며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한 횡성을 비롯한 12곳에선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고 강릉과 영월은 3일 오전까지도 공천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연 시스템 공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경선이 없는 지역도 당선 가능성에다 방점을 두고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내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현직 단체장들은 직을 내려놓고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육동환 춘천시장은 지난 2일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다음 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에서는 한명준 고성군수가, 국민의힘에선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달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서는 파열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구군수 선거에 나서는 김한규 도의원은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에선 한창수 최규만 도의원이 공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탈당했습니다.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진표가 점차 완성되고 있는 가운데 공천 갈등이 선거 구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박선규 영월군수 예비후보가 3일 영월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선규 예비후보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의 강력한 출마 권유와 지역 발전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석회암 동굴을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관광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역 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원을 생산했던 그런 공간들을 이제는 우리 시대에만,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가치 있는 컨텐츠로, 산업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담아봤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영월의 가능성은 충분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중앙정부와 연결된 힘 있는 리더십으로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청양군이 최근 시행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구 3만 명 선을 다시 회복하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인 만큼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청양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으로 인구 3만 명대를 회복한 청양군. 하지만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양군이 주거 지원을 통한 젊은 층 유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대표적인 주거 지원 사업으로 빈집 이음과 청년 쉐어하우스 그리고 기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준공된 청년 쉐어하우스 함께 살아요입니다. 청년 2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곳의 월 임대료는 15만 원. 매물 부족 문제를 겪는 외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이라서 빈집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가격도 꽤 되고 빈집 구하는 것조차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정부 이런 청양군청 홈페이지 이런 데서 쉐어하우스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딱 되면서 이제 주거 공간, 거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진짜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와 함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 10,000원에 제공하는 빈집 이음 사업도 반응이 좋습니다. 청양군의 주거지원 시설을 이용한 청년 54명 가운데 33명이 지역에 정착하는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각 시설마다 사용료나 이런 것은 지금 운영 방침은 각각 상이하지만 지금 시설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60% 이상의 정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장기 정착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생활인구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을 활용한 조망시설과 수변 산책로 등 새로운 관광 거점을 구축해 방문객 유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청양 칠갑타워는 개관 4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하며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때 인구 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자리, 주거, 또 생활 환경 등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구 유입 정책의 핵심이다. 청년 쉐어하우스부터 빈집 리모델링 주택까지 인구 3만 명 선을 회복한 청양군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인구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춘천시가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조치를 강화합니다. 춘천시는 3일 민생경제 상황 점검 3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한 뒤 단계별로 절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 청사와 공공시설의 전기 사용을 줄이고 8일부터는 차량 홀짝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태백 지역에 쌓여있는 경석 1,504만 톤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폐광 지역 경석을 자원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석은 친환경 건설재와 첨단 세라믹, 고성능 단열재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마음 더하기 엄마 되기 출산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겪는 신체 변화를 알고 실질적인 신생아 돌봄 기술을 습득해 자신감 있게 부모 역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특히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전문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지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